열역학 1법칙입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온도. 온도는 어차피 우리가 절대 온도로 쓰죠. 절대 온도는 라지티라 적고 단위가 켈빈입니다. 그죠? 요 절대 온도는 시작점이 0켈빈 있고 끝이 없는 값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끝이 없는 값이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273도, 273 켈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여기가 0도씨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 위에는 이제 도씨라 적는 거는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하고 눈금을 같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도씨 요렇게 하면은 여기가 373 켈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잴 때는 어차피 섭씨 온도 100도 변한 거는 절대 온도 100도 변한 거와 똑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연력학하고 과학을 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섭씨 온도는 더 이상 안 쓰고 절대 온도로 모든 걸 다 해결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섭씨 온도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물이 어는 점, 물이 어는 요때 얼 때를 0도, 끓을 때를 100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섭씨 온도는 물이 기준인 거예요. 물이 얼고 끓고 요거를 100등분을 한 눈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절대 온도는 뭐냐? 샤를이라는 사람이 기체의 부피하고 온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알아낼 때 섭씨 온도를 쓰니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을 샤르라는 사람이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절대 온도는 뭐냐? 분자입니다. 그냥 분자가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줄이면 부피가 주는 거 알죠? 줄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요거도 중요하니까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다고 해가지고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래프를 이제 대충 그려보면은 섭씨 온도로 그래프 그리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하가 기체 부피고, 그 이하가 온도였죠. 그래서 온도였는데 섭씨 온도 0도씨부터 기체 부피를 V0로 했을 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하가 기체가 계속 부피가 커지죠. 이하가 비례가 아닙니다. 비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합니다. 어떻게 연장을 하느냐? 연장을 계속 한 거죠. 가상회선을 연장을 했더니 요 위치 되니까 조금 뭔가 비례 그래프가 되더라 이거죠. 요 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온도를 새로운 온도의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위는 켈빈을 쓰게 됩니다. 0켈빈. 요걸 온도를 섭씨 온도로 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73도씨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를 0켈빈으로 놓는 거죠. 결국 켈빈은 기체 분자의 부피가 0이 되는 가상의 온도 요 지점을 말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 온도라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여기에는 절대 온도를 쓸 거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운동을 수치화한 거구나. 0켈빈이 되면 기체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100도 0도씨는 이렇게 273 켈빈 이렇게 되겠죠. 눈금은 똑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갑고를 나타내는 건데,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결국 온도는 분자의 운동을 얼만큼 활발하게 하느냐를 수치화해 주는 거다. 됐나요? 그럼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하겠고, 그 다음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있으면은 둘이를 접촉시켜 놓으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뭔가 이동하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가 되는데, 한마디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요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자. 됐나요?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열 평형 상태도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체가 하는 일인데, 중학교 때 우리가 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잠시 정리하고 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저 이동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그냥 물체가 있습니다. 요 물체에다가 제가 밀어줍니다. 힘 F를 쓰는데 10N 썼다고 칠게요. 요 10N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총 2m 꾸준히 10N으로 2m 밀어야 됩니다. 밀었더니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거 기억나시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다 보니까 10N 곱하기 2m, 그래서 20줄의 일을 제가 해준 겁니다. 물체한테. 그러면 요 일이라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냐,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죠. 그러면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몇 줄? 20줄 증가하는 거고,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물체한테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이동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주면 물체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하고, 됐나요? 이때 받은 애가 누구냐면은 제가 힘 이렇게 미는 거 보이죠, 요거? 예. 힘의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요 힘의 방향으로 밀었으니까 야 물체가 앞으로 갔겠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한테 일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요거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보면, 기체라는 놈은 이렇게 피스톤 안에 실린더라고 하는데, 요 피스톤 실린더 안에 요 통 안에 기체 입자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요 벽을 누르죠.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지금 요 피스톤이 마찰이 거의 0인 요런 피스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사위 같은 겁니다. 주사위. 여기 실린더가 있고, 요 안에 있는 기체는 요 벽을 밉니다. 요 벽을 미는데, 요 벽을 미는 힘과 외부에서 미는 힘, 대기압이라고 그러죠. 요 힘이 같을 때 딱 멈춰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좌우에서 미는 힘이 같을 때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외부 압력하고 같을 때 이하가 딱 멈춰 있고, 됐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있는데, 압력을 안에 있는 압력은 밖에 하고 압력이 똑같다, 요거로 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있습니다. 기체 압력. 그런데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기체 입자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벽을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기체 입자가 이렇게 툭툭 때리죠. 때리면서 이 벽을, 그러니까 억수로 작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움직이면서 벽을 퉁퉁 치는 거예요. 여기 기체가 벽을 미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 벽을 때리는 힘 하나하나를 재는 게 아니에요. 요 벽을 때리는 요 힘, 그래서 면적,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요거는 때리는, 기체는 때리는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여기 요겁니다. 여기 요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체는 하나하나의 힘을 재기 힘드니까 그냥 압력을 우선 씁니다. 압력을. 됐나요? 그 다음에 기체가 벽을 미니까 이 벽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요때 움직인 요 부피, 요 델타 V라 적혀 있는데, 이거 델타 V라고 기억해야 돼요. 원래 부피가 어디까지입니까?
요까지가 원래 부피죠. 요 원래 부피가 있는데 때려가지고 이만큼 변했잖아요. 그래서 나중 부피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결국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뺀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뺀 요 값을 우리가 부피의 변화량이다 해서 델타 V. 요 부피의 변화량을 적은 거예요. 델타 아시죠? 무슨 뜻인지 변화량. 결국 부피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멈춥니까? 예, 같아지면 멈추게 되는데 그 전에 멈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 변화량 아무런 외부의 작용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안에하고 밖에하고 압력이 같을 때 이하가 멈추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이 기체가 요런 압력으로 이렇게 부피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부피가 뭡니까? 부피가 요 벽이 이동한 거리가 있죠. 거리. 요 거리를 L이라고 해봅시다. 요 면적을 우리가 앞에서 뭐랬죠? S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요 델타 V가 또 뭐냐? 델타 V. 요 면적 곱하기 요 길이. 간 길이. 여기 델타 V겠죠. 요 부피. 그래서 길이 곱하기 S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하 둘이를 곱했더니 S 날라가고 결국은 P 델타 V를 한 거랑 SS 날라가니까 F 곱하기 L 요 이동거리죠. 요거 두 개 한 거랑 똑같더라 이거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죠. 여기 선생님 S는 뭡니까? 요거는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동거리라고 해서 기호 S 적은 거고 요거는 원래 단면적을 S 써도 됩니다. 원래 이동거리는 요거 쓰면 되는 게 아니고 X를 써야 되는데 XY축 할 때 X 이동거리 할 때는 X를 써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이제 스트리트 해가지고 약자가 S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S하고 요 S는 다른 거예요. 요 S하고 요 L이 같은 거죠. 요거는 이동한 거 요거도 이동한 거리니까 요거는 단면적을 답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 거랑 기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한 거랑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기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걸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나요? 결국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압력 곱하기 부피 아닙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부피가 변해야지 물체가 이동해야지 실린더가 이동해야지 결국은 기체 부피가 변해야지 일을 한 거예요. 안 변하면 일한 거 아니에요. 이하가 안 움직였다는 것은 물체가 안 움직였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일한 거 아닌 거 중학교 때 배웠죠. 힘은 줬는데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 요거 일한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체가 한 일인데 기체의 한 일은 P 델타 V를 쓴다. 압력 곱하기. 왜? 힘을 우리가 따지지 못하니까. 원래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안 배우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우고 설명할게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대충 배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잡아당겼습니다. 10N으로 잡아당겼더니 물체가 이쪽으로 가더라.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뭐 여기서 누가 억수로 큰 뭐 차가 뭐 밧줄 연결해 가지고 잡아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하가 나는 분명히 10N으로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물체가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뒤에서 출발하는 차를 뒤에서 잡는다고 해가지고 차가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상관할 필요 없고 요 힘은 상관할 필요 없고 내가 한 일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 됐습니까? 요 내가 한 일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죠. 이럴 때는 일을 마이너스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줄. 결국 힘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플러스, 반대로 이동하면은 마이너스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일을 한 건 아까 지금 뭐였죠?
내 에너지를 물체한테 줬다. 결국 물체 에너지는 증가했다고.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힘 안 당기게 됩니다. 물체가 이미 가고 있어요. 속력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 벽에 부딪힐까봐 제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 힘이 부족해서 이 아가 벽으로 계속 앞으로 조금씩 갔다. 이동 원래 가고 있었으니까. 조금씩 가서 여기서 멈췄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 아는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멈췄다는 거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왜? 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힘을 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면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거 잊어버리도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머릿속에는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델타 V 부피의 변화다. 그런데 이 델타 V가 지금 V가 어떻게 됐죠? 커졌죠. 델타 V가 지금 압력을 밀어서 여기 처음이고 나중이다 칩시다. 커지면은 이 압력 준 방향대로 움직인 거죠. 됐습니까? 압력 준 방향대로만 움직인 거잖아요. 이때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누구한테 일을 해주냐면은 외부에 일을 해준 겁니다. 이게 물체인 거예요. 이게 물체가 아닙니다. 이 안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사람 아까 전에 이렇게 생각 안에 있는 기체라는 사람들이 이 벽을 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 벽에 일을 해준 거잖아요. 요거는 가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요 벽의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 외부에 일을 해줬다. 그럼 요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안에 있는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 값이다. 왜? 압력은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 값이고 델타 V가 플러스다. 델타 V가 플러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일을 해줬구나. 기체가 일을 해주면 기체의 에너지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대신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반대로 기체가 압력은 어차피 압력은 항상 이쪽입니다. 벽을 미는 쪽이죠. 기체가 빨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기체는 계속 퍼지려는 성질 때문에 벽을 계속 밀 겁니다. 이때 이 피스톤이 안쪽으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기체가 한 일은 압력은 어차피 요짝 방향이니까 양의 값입니다. 이게 방향이 아니고 그냥 압력을 마이너스 음압 이거 안 적거든요. 기체 압력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기체가 하나만 있더라도 압력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고 델타 V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부피가 뭐였으니까? 감소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 일도 마이너스죠.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때는 기체는 일을 마이너스로 했다. 됐습니까? 이때 기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해갑니까? 이거 반대로 적은 거죠. 그러면 누구의 에너지 감소합니까? 외부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기체가 주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든 건데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고 물체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걸 따졌고 지금은 기체가 전 거예요. 내가 기체인 거예요. 기체가 일을 해주니까 내가 일을 해주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빠지더라. 요런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주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더라.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기체가 접니다.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마이너스로 하면은 나는 일을 받았다가 되겠죠. 일을 했다니까 받았다. 일을 받으면은 기체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결국 기체 부피가 이게 증가한다는 것이 델타 V가 플러스 값이란 뜻이죠. 요거 플러스 값. 이 말이 다른 말로 부피 증가 하면은 내가 일을 해준 겁니다. 기체 부피가 증가할 때 델타 V는 양의 값이므로 일은 플러스다. 앞에서 다 했죠. 그래서 외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기체의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외부의 일을 해주니까 외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부피가 감소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게 음의 값이죠. 이하는 부피 변화가 음의 값이니까 부피가 감소한 거죠. 일을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기체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피와 압력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릴 건데 여기서 요 부피 압력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앞에서 뭐 했죠?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이 x축 곱하기 y축이다. 이런 거 한 거 기억납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 처음에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기체의 상태가 여기입니다. 요 선을 이렇게 꺼서 그런데 그냥 기체 상태가 요거예요. 기체 상태가 요긴데 기체의 상태가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은 이 기체는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구나.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줄을 딱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기체의 원래 상태는 이 부피에 이 압력이었는데 점점점 압력은 감소하고 부피는 압력은 감소하고 있죠. 밑으로 감소하고 부피는 뭐하는 증가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래프를 요렇게 그립니다. 이해갑니까? 됐나요? 그렇지만 어차피 압력 부피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든 이 넓이 구하는 방식은 무조건 요거 곱하기 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요 밑에 넓이, 이 그래프의 밑넓이 요거 또는 이 그래프의 밑넓이 여기 처음 부피, 여기 나중 부피. 그럼 요 사이는 뭐? 델타 V. 그럼 요 사이는 뭐? 델타 V. 됐나요? 그럼 이 사각형은 넓이 구하기 쉽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델타 V 곱하기 P. 여기 기체가 한 일이구나. 이때 하살표를 할 거예요. 하살표. 기체가 만약에 요쪽으로 변했다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러면 내가 플러스구나. 기체가 상태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다. 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넓이인데 마이너스 값인 거예요. 하살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체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면 부피가 뭐였죠? 압력 생각하지 마세요. 부피가 뭐였죠?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안의 값은 플러스구나. 됐나요?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지만 기체가 이 상태로 변했다면 이쪽으로 이동했다면 상태가 이 넓이는 요 넓이 계산하는 방법 똑같지만 마이너스 값의 일을 했구나. 부피가 증가하면 플러스 1,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부피가 증가하면은 플러스 1,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다. 요 넓이 우리는 못 구하는데 그냥 못 구합니다. 못 구하고 그냥 플러스로 일을 했다. 한 요 정도 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거는 못 구하고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인데 기체 내부 에너지가 뭐냐? 앞에 통에서 예를 들어서 요 통 안에 요렇게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뭐냐? 우리 앞에서 뭐 했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거 했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누가 가지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지구와 물체 사이의 인력 때문에 생기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기체는 기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요 이상기체라는데 그냥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일 것인데 어차피 기체 요 입자, 그럼 요 입자는 기체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속력 부위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가진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뻔하고 위치 에너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르는데 이 기체의 총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하느냐? 기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건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총합인데 됐습니까? 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하 둘이가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력이나 청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체 입자끼리는 거의 인력과 청력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요 에너지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 에너지만. 됐나요? 둘이 합쳐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총합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죠.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이상기체의 분자,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힘을 무시함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적혀있는 거 보이죠? 결국 운동 에너지만 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재느냐? 우리가 물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에 제곱한 거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원래 식은 요겁니다. 어차피 그러면 기체에 뭘 알아야 됩니까? 질량 하나와 이하의 속력과 이런 걸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체를 우리가 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대학교 때 배우게 되겠고, 요렇게 운동 에너지를 네 운동 에너지, 내 운동 에너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싹 다 더할 건데 요 더한 에너지가 누구냐? nRT입니다. 처음 보는 식이죠. 여기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평균값이라 적혀 있죠. 에너지 평균값.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식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U는 선생님 뭡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냥 nRT라 적는데 이거를 우리가 N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기체 상수거든요. 요 T 무슨 온도입니까? 예, 절대 온도입니다. 됐습니까? 요 N은 뭡니까? 화학에서 배우죠. 몰수죠, 몰수. 몰. 입자수를 나타납니다. 됐나요? 앞에서 우리가 온도할 때 뭐 했죠? 절대 온도가? 기체의 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숫자다, 수치다. 이게 운동 에너지라서 그래요. 이 운동 에너지 식입니다. 다만 이거는 온도를 우리가 잰 온도를 요 상수 곱하고 해야지만 운동 에너지가 변하니까 우리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R은 우리가 모르니까 상수니까 모르니까 그냥 R을 곱한 값인데 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R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한 개 운동. RT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RT가 아닌데 그냥 T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 적어주면 좀 복잡한데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어려운데.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한 개의 기체 입자 한 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요 N의 아보가드로 수인 줄 알죠?
여기서 1몰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되죠. 그래서 RT. 그러면 여기 우리가 1몰로만 하는 게 아닌가? N몰이다. 이렇게 하면 또 N 곱하면 되죠. nRT. 결국 이렇게 적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냥 앞에 숫자도 있는데 2분의 3 있거든요. 또 2분의 3도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운동에너지 2분의 1 한 거 기억나죠? 요 3이 있는데 이 3은 뭔가 곱하기를 3번 했다, 3개를 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기체 입자가 X축, Y축, Z축으로 움직여서 이거 3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2분의 3. 요거를 K라고 적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K는 NA, 아보가드로 수분의 R이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계를 재든 1몰을 재든 N몰을 재든 절대온도 T가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오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만 온도를 보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가 운동 에너지가 크네, 작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결국 요식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기체의 분자수 n과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온도가 10켈빈, 100켈빈 할까요? 너무 10켈빈 너무 낮았어. 100켈빈과 200켈빈 기체 중에 누가 더 운동 에너지가 큽니까? 이하가 2배 큽니다. 그냥 수치 그냥 2배 크니까 우리가 진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2배 크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1억 개 있는 거와 여기 5천만 개가 있는 거와 너무 숫자 크가 계산 안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 5개 있는 거와 이하는 100켈빈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게 20개, 200켈빈 가진 게 10개. 이하는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배지만 그런 2배죠. 그런 개수가 이하는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하 둘이 전체 에너지는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온도 K가 절대온도 켈빈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대변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그냥 강의 영상 찍으면서 이거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그냥 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를 재면 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됐나요? 여기 몇 개 있는지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NT에 비례한다고 적혀 있죠. 이거 는이 아니에요. 계산 못한다는 뜻이죠. 이거 됐나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전부 다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이 운동 에너지 각자의 운동 에너지 총합을 계산할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니까 개수 n개. 그래서 NT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 됐나요? 이렇게 복잡한 식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물리에 관심 있는 애들은 해도 됩니다.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한 일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온도. 요거를 이제 연력학 1법칙으로 넘어갈 건데 뭔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요거를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앞에서 기체가 한 일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간단한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실린더 앞에서 배웠죠. 요 실린더 통에 이렇게 칸막이 요거 뚫려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기체 입자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요때 기체 압력
P라고 합니다. 예, P라고 적을게요. 예, 기체 압력 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하가 제가 요게 가열을 할 거예요. 요게 가열을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 니크롬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조그만 발열기 요게 전기기구를 꽂아가지고, 예, 전기를 요 발열기로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여기를. 그러면 기체가 뜨겁겠죠. 열을 받겠죠. 요 열을 받는다를 Q, 요 열량이라고 부르죠. 열량. 요거 P는 기체의 압력.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스톤이 요렇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렇게 좀 기체가 부풀겠죠. 요렇게 부풀었다고 칩시다. 요때 요 부푼 만큼의 요 부피를 델타 V, 앞에서 다 했죠. 요 공간 델타 V라.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부피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가서 커졌겠죠. 그리고 이 안에 온도를 제가 잴 겁니다. 요 안에 온도를 T.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열역학 1법칙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만 해볼게요. 요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기체입니다. 요 기체가 열을 받았어요. 열을. 그래서 내가 받은 열은, 예를 들어서 열량을 제가 100줄 받았다고 칩시다. 열을 100줄 받았다고. 열도 에너지입니다. 예, 열량 옛날에는 칼로리 썼는데 이것도 단위 환산해 가지고 전부 다 줄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는. 기체가 열을 받았어요. 기체가 열을 받은 거를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가 기체입니다. 나는 외부에서 내한테 열 에너지를 줬는데 내 몸을 조금 데피고, 그럼 내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내 몸의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내 몸을 데피고, 그럼 내 몸을 데핀다는 것이 뭐죠? 예,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몸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가 받은 열을 내 내부 에너지, 이 U거든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고, 됐습니까? 한 20줄 썼다고 칠게요. 20줄 쓰고 내 몸 따뜻하게 하고 남은 80을 가지고 이하를 벽을 민 거예요. 80의 에너지를. 됐나요? 그래서 내가 기체가 한 일 W, 예, 한 일, 한 80줄 일해줬다. 여기 끝입니다. 여기 끝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열을, 기체가 접니다. 내가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 몸 따뜻하게 하고 내가 벽 밀어서 일해줬다. 그랬더니 에너지가 보존되더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열역학 1법칙입니다. 열역학 1법칙이 뭐냐? 열과 역학이 뭐죠? 역학. 우리 앞에서 역학 배웠잖아요. 역학. 힘의 학문. 역학에서 뭐 배웠습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에너지.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내가 한 일,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결국 열이 역학적 에너지, 내부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있는 거 알죠?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한 일의 합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열과 역학을 합쳤기 때문에 열역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내가 한 일, 요거를 막 내가 이만큼 일해줬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되고 요렇게만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열을 추가해 준 거예요. 열을.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열역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열역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열역학 요 피스톤이 가장, 예,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럼 여기 델타 U가 뭐냐? 앞에서 뭘 했습니까? 델타 U를 원래 식으로 적으면은 요거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더하기 한 일을 식으로 적으면 이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내야 하냐면 내부 에너지는 우리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온도 변화로만 우리가 알아내겠다.
여기 지금 고2 과정이에요. 온도 변화로. 요거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가. N은 개수. 그런데 이 통 안에 있는 기체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가 무조건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수도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면 됩니다. 지금 연력학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온도 T를 보면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저거 보면 T가 온도의 변화량이죠.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도가 200켈빈 증가했다 이러면은 내 몸이 뜨거워진 거잖아요. 내 몸에 에너지가 많아졌다.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다. 이런 뜻이에요. 200 플러스. 플러스다라고 그냥 기억하면 있으면 돼요. 200 이런 거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데 내 몸의 에너지가 100켈빈 정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 네모 에너지가 낮아졌다. 내 몸이 추워졌으니까 낮아졌다. 끝입니다. 이게.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 V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델타 V로 할 건데 요 P하고 곱하는 거 우리가 P 아까 전에 나중에 계산할 건데 이거 그래프에서 민넓이 구하는 거 알죠? 요거는 우리가 수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야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못 구하잖아요. 우리가 사각형 밖에 못 구하잖아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델타 V로 무조건 판단을 할 겁니다. 부피가 10리터 증가했다. 물리군요. 물리에서는 리터 안 씁니다. 10m 세제곱 증가했다. 부피가 커졌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체잖아요.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내가 벽을 밀면서 으악 하면서 밀었다는 거잖아요. 벽을 밀었다는 것은 내가 일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미터 세제곱 한 5m 세제곱 정도 부피가 작아졌다. 내 몸이 작아졌다. 그러면 나는 일을 마이너스로 했다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했다. 결국 내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했다. 이해갑니까? 한 일이 마이너스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열량을 가지고 내 몸을 데피고 일을 할 거야.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여기 연력학 합니다. 요런 식은 안 가르쳐 줄 거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고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뭐 NT 앞에서 했죠. N 델타 T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델타 T와 델타 V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럼 열을 줬다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열 줬다고 놓습니다. 몇 줄 줬다 이렇게 놓습니다. 됐나요? 자, 요 식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했죠. 요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몇 개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우는 건데 기억 안 날 거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우느냐?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줄죠? 줍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적느냐면은 기체 부피는 뭐다? 뭔지 모르겠지만 압력하고는 반비례다 라는 걸 배웁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고 요거 배웠죠. 또 뭐 배웠느냐? 기체 부피는 온도하고 비례관계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 부피 커지는 거 당연하죠. 요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요 두 개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요거와 관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한번 적어보면 그럼 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적었느냐? 요거 부피, 요게 압력,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입니까? 반비례 그래프인 거 맞습니까? 반비례 그래프 맞죠? 예,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색깔 다른 거 쓸 거예요. 요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부피하고 압력 관계는 반비례 그래프. 이해가십니까, 요거? 예,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하가 온도가 일정해야지 이하 둘이가 반비례인 거잖아요. 그죠? 됐나요? 됐습니까? 요 식을 조금 더 변경시키면 요 P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됐습니까? 여기 왜 반비례는 이게 왜 온도가 여기 일정한 거냐면은 우리 반비례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온도가 이게 이런 거죠. 요게가 만약에 압력이 1이고 요게가 2다. 근데 요게 부피가 10이다. 그러면 반드시 20입니다. 왜냐면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T가 나오거든요. 압력과 부피를 곱했더니 T가 나오는데 20이죠. 여기서도 몇입니까? 20이죠. 반비례 그래프는 어디를 찍어서 점을 찍어서 곱하든 간에 이렇게 찍어서 뭐 하든지 곱하든 간에 요게 만약에 수치가 만약에 30이면 됐습니까? 요게가 30이면 둘이 곱해서 무조건 20 나와야 되니까 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3분의 2 20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둘이 곱해서 일정한 값 갖는다. 요 둘이 곱해서 반비례. 여기 온도선입니다. 여기 온도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 점들은 전부 다 뭐? 온도가 일정한 선들이다. 온도가 일정한 선들이다. 지금 요거를 이게 반비례 그래프 어디를 찍어서 요거 곱하기 요걸 하든 간에 무조건 다 20이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됐나요? 그러면은 이 온도를 20 켈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요 온도선. 여기 온도가 같은 선들입니다. 그러면 30 켈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찍어 가지고 X축과 Y축 곱하면 무조건 30 나오는 거예요. 40 켈빈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있습니다. 50 켈빈 요렇게 60 켈빈 요렇게 우리는 X축과 Y축만 생각하는데 요 선이 우리가 안 그려주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화학에서는 기체 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피를 여기에 Y축을 적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체의 부피가 얼마큼 됐습니까를 물어볼 거니까 결론 Y축이죠. 예. X에 따라서 압력을 얼마 주니까 부피가 얼마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X축, 부피를 Y축에 적어주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압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축에는 압력, 전부 다 압력입니다. 요 축은 부피입니다. 요거 바뀌어 놓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면 됩니다. 요 둘이가 바뀐 거. 그렇다 하더라도 반비례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점선으로 적어 놓은 거는 뭡니까? 온도선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이걸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가지고 자 우리가 X축에 눈금 있습니까? 안 그렸지만 X축 1, X축 2, X축 3, X축 4 요 라인 뭡니까? X가 1, X가 2, X가 3, X가 4 라고 합시다. 그럼 부피가 1, 2, 3, 4 요 라인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부피가 1인 거예요. 부피가 2인 거죠. 부피가 3인 거죠. 부피가 4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Y축을 만약에 꺼주면
y축 꺼줬죠. 그럼 여기는 압력축, 압력이 몇? 1, 압력이 2, 압력이 3, 압력이 4. 이 라인에 있는 건 전부 다 압력이 4인 거예요. 맞죠? 요걸 우리가 눈으로 안 그리더라도 이 선이 있는 거 알죠? 그렇다면 둘이 곱해서 같은 값을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죠. 우리가 3되는 지점 요 4되는 지점 한번 찍어볼까요? 요 점 4죠. 2 곱하기 요 1 곱하기 4죠. 요 1 곱하기 4죠. 이런 점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다 있죠. 요렇게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온도가 4되는 지점, 온도가 4가 되는 지점들을 전부 다 이으면 요 선입니다. 요거를 눈금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라인 뭡니까? 이거 9되는 지점이 9되는 지점 여기 온도가 9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9되는 지점. 됐습니까? 요거 뭡니까? 온도가 1되는 지점이죠. 그럼 한 요쯤 있겠죠. 2분의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라인은 온도가 몇인? 네, T가 1인 지점. 요렇게 부피의 점선도 있고 압력의 점선도 있지만 온도의 점선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X축과 Y축은 눈에 안 그려도 보이는데 요 선은 잘 안 보여서 가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해가십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1로 가면 부피가 커지는구나. 부피가 커지는구나. X축. 1로 가면 압력이 높아지는구나. 얘는 요 선을 지나가면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라.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온도가 같은 선이구나.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부피가 같은 선이구나. 이해갑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값을 한 그래프에 원래 옛날에는 한 그래프에 X와 Y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 더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세 개를 동시에 그릴 겁니다. 됐습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나요?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복잡한 상황은 이 아들을 짜집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알면 뒤에 있는 거 쉽습니다.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이 뭡니까? 압력이죠. 압력이 일정한 변화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됐죠? 압력이 일정한 선이에요. 가상의 선을 하나 끊어놓을까요? 압력이 일정한 선. 됐나요? 가상의 선. 등적, 부피죠, 부피. 부피가 일정한 변화다. 선을 이렇게 끌 겁니다. 요거 라인이 일정하다. 이해갑니까? 압력이 일정한 선. 됐나요? 자, 등온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선이죠. 온도가 일정한 선 어떻게 그립니까? 요 라인 따라가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다. 뭐 요게 그려도 되는데 저는 요게 그릴게요. 깔끔하게. 됐습니까? 요게는 없어도 되는데 단열은 좀 특이합니다. 온도선을 넘어서 이거 좀 곡선입니다. 온도선을 넘어섰어요. 요렇게 약간 곡선처럼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 눈금을 한번 그려 볼게요. 요거 압력이 요 라인, 일정한 라인. 됐습니까? 요거는 부피가 일정한 라인. 됐습니까? 대충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눈금 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눈금 한번 보세요. 자, 부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화살표를 그릴 건데 제가 요
요거만 할 겁니다. 요거만. 야는 요거를 할 겁니다. 요 하살표. 저 하살표 중요하다 했죠. 야는 요렇게 할 겁니다. 야는 요렇게 된 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 등압이죠. 왜? 압력이 어떻죠? 일정하다. 등압. 그 다음에 등압. 요거를 P라고 적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는 부피가 변했죠. 요 부피, 처음 부피. 됐습니까? 나중 부피. 됐습니까? 네. 처음 부피 V1, V2. 여기는 온도 합시다. 여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T1, T2라고 할게요. 요 라인. 이거 이해가죠, 요거? 여기에서는 V가 하나밖에 없죠. 압력이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때 여기를 P2라 하고 여기가 P1. 요때 온도는 T1, 여기가 T2. 이해가 됩니까? 요 그냥 요거 V, 예, P, 요거는 V1, V2. 여기에 선을 안 껐네요. 요거 등호선, 요거는 낮은 걸 1이라 적을게요. 처음 나중에 아니고 낮은 거 1. 요거는 자, 여기 T1, T2인 건 아시겠죠? 자, 이 눈금차에 다 좋습니다. 자, 일단 등압부터 설명할게요. 등압이란 요 안에 기체가 있었어요. 요 실린더 아시죠? 여기에다가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제가 이 실린더가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외부와 같다. 근데 지금 이 아가 대기압이에요. 한마디 대기에서 실험한 겁니다. 그러면 요 피스톤한테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피스톤 요거는 대기압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대기압이 1기압이면 이 기체 압력은 무조건 1기압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피스톤의 요 특징. 요거는 외부와 바깥쪽 안쪽 압력이 같아. 이해갑니까? 자, 두 번째 요 실험입니다. 요렇게 합니다. 등적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요게 있는 기체를 요게 고정 장치를 딱 해가지고 요 피스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체는 부피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죠? 이해갑니까? 세 번째 등온입니다. 등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 안의 온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합니까? 아니 그냥 요거는 문제에서 요거 일정합니다 온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일정하구나 끝. 우리 기체 뭐 일정한 온도 그러니까 야가 뭐 일정하게 온도를 만들어 준다 그런 기계가 있다. 예,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단열인데 단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스티로폼 컵 같은 거 있죠? 그건 이제 우리 뭐죠? 그거 스티로폼 컵이 이제 그 단열재 이렇게 말을 하죠. 요게 밖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딱 외부에서 열이 못 오도록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탁 씌우는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피스톤 요 부분도 단열재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열이 못 들어오도록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단열입니다. 됐습니까? 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안은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는 히터 우리 그 에어컨 같은 거 온도 18도 20도 나오면 20도 유지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온도 조절기로 계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요거는 됐나요? 그걸 그리기 힘들어서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뭘 적느냐? 요걸 무조건 적습니다. 요걸 적는데 요거를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델타 T만 적어도 돼요. 근데 얘는 P 델타 V를 쓰는 거 연습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적어 볼게요.
Q는 n을 몰라도 된댔죠. 델타 T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은 뭐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요거 U입니다. 이것도 안 익숙하죠. U 더하기 한일 다 적습니다. Q는 U 더하기 한일 Q는 이렇게 다 적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W 이렇게 다 적을게요. 됐습니까? 이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자, 정리만 하면 돼요. 자, 빨간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잖아요.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여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요 그래프에서 요 Q는 모르고 온도 증가했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T1이고 여기는 T2 자리잖아요. 온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가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내 몸이 뜨거워졌으니까 됐나요? 한 일 해볼게요. 화살표 이렇게 했죠. 부피 어떻게 됐죠? 증가한 거 맞습니까? 부피 증가했죠. 부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도 플러스입니다. 온도 증가하면은 플러스. 온도 증가하면은 요거 플러스. 온도 감소하면 마이너스. 됐습니까? 여기 플러스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하 둘이 합친 게 요건데 이하도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나요? 여기 뭐냐?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플러스가 받았답니다. 외부에서 열을 받았다.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내가 기체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내 몸 데피고 일을 했다. 피스톤 요거 미는 일을 했다. 그럼 야 부피가 이렇게 똑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동하는 거 아시겠죠? 요거 됐나요? 요겁니다. 이게 등압이에요. 하나 더. 요거 설명하면 등적할 겁니다. 온도 올라갔습니까? 요것만 보면 된다니까. 온도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됐나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플러스다. 됐나요? 두 번째. 부피 증가했습니까? 안 했죠. 요거 0입니다. 그래서 등적은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한 일이 0. 여기 등적. 그러면은 이 둘이가 더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것도 플러스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요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내 몸 데피는 데만 썼다. 나 일 안 하고 내 몸 데피는 데 썼다.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등압과 등적에서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안은 뭡니까? 내 몸도 데피고 일도 하고. 근데 얘는 내 몸 데피는 데만 에너지 다 써. 그럼 당연히 얘가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요 아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요 둘이 비교. 이해갑니까? 하나 더. 등온입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 U. 온도가 변함이 없네. 0이네. 요거만. 그래서 등온은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0 아닙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원래는 델타 U를 적는 게 정상적입니다. 델타가 있기 때문에. 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는데 요거 그래서 델타 U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안 적어놨네요. 제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부피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한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합이 같으니까 얘는 플러스다. 그러면 세 개를 다시 비교하면 이 하는 뭡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내 몸은 데피는데 안 썼고 내 몸의 온도 변화는 필요 없고 내 몸의 온도 변화는 변함이 없고 일만 했다. 열 받았다.
내 몸 데폈다. 일도 했다. 열받았다. 나는 내 몸만 데폈다. 열받았다. 일만 했다. 요겁니다. 아주 쉽죠. 요거 해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데. 이 안은 단열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줄 수가 없어요. Q가 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요게가 0. 됐나요? 온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마이너스. T2에서 T1으로 내려갔잖아요. 여기 높은 온도로 했잖아요. 여기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부피는 증가했죠. 부피는 증가했습니다. 부피는 요것만 보면 돼요. 여기로 가면 부피 증가죠. 아, 부피는 플러스, 1은 플러스. 둘이 더하니까 0이더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둘이 같다라는 거죠. 요 둘이가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 이 안은 뭐냐? 내 몸에 열이 없어지면서 일을 했다. 내 살 깎아 먹으면서 일을 했다. 남이 에너지 준 건 없고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서 일을 했답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세 개 이해갑니까? 예, 이해가면은 예,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하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가는 것도 있겠습니까? 예,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적을게요. 요 안은 그러니까 Q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개 선택하는 거예요. 온도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 절로 내려갔죠. 마이너스. 한 일은 부피 줄었죠. 마이너스. 그랬더니 이것도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요 상황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요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호만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을 가지고 Q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요 내부 에너지를 결정할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요거는 뭐만 보면 된다? 뭐만 보면 된다? 예, 부피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요거는 온도 낮아졌죠. 마이너스. 근데 얘는 등적이니까 부피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는 0. 그래서 Q도 마이너스. 이해갑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기준이니까 플러스를 비우세요. 이 안은 올라가니까 온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 안은요. 부피 줄었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로 줄었죠. 부피가 여기로 가면서 줄었죠. 부피가 V2에서 V1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 안도 마이너스. 이 안은 단열이니까 Q는 0인 거 확정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안은 온도가 증가했죠. 야가 플러스. 한 일이 뭐였죠? 부피 감소했죠. 한 일은 마이너스. 됐습니까? 결국 이 반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반대로라고 외우면 안 되고 느낌을 이게 지금 상황이 몇 종류입니까? 4개에다가 하살표 위아래 총 8가지 상황이잖아요. 8가지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 뭐랬습니까? 이하가 기본이고 요거를 짬뽕 시켜가 더 복잡한 걸 만들 건데 결국은 이하를 8개를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할 거냐? 보세요. 이게 하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1로 가든 1로 가든 1로 가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이 부피 다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하살표가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오른쪽 갔죠? 오른쪽으로 안 갔죠? 오른쪽 왼쪽 안 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 갔죠? 그러면 한 일이 전부 다 플러스. 한 일이 플러스, 한 일이 플러스. 여기는 한 일이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피가 증가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만 따져가. 어떻게 갔는지라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 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갔든 이렇게 갔든 막 이렇게 갔든 압력 올라갔습니까? 압력 올라갔습니까? 맞죠? 근데 압력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온도를 봐야 됩니다. 온도. 압력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요 압력이 있다 해서 압력에 눈을 주는 게 아니고 부피가 변했느냐 온도가 변했느냐만 계속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압력 올라간 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요 상황. 온도, 부피 변함이 없죠. 온도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왜냐? 온도선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잖아요. 온도가 여기로 가면 점점 이거보다 이하가 1, 2, 3, 4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로 가도 온도 증가하죠. 1로 가도 증가하는 건 맞습니까? 결국은 요렇게 대각선 요쪽으로 아무데나 가더라도 온도가 다 이렇게 가더라도 온도 증가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게 다 온도 증가인 거예요. 가상의 선을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가상의 선을 그리면 돼요. 가상의 선을 그리는 것은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압력 볼 필요 없고 뭐만 부피가 처음에 부피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등압은 압력 일정하게, 등적은 부피 일정하게, 등온은 온도 일정하게, 단열은 온도 넘나들면서 요렇게 요 세 개만 기억해 놓고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을 플러스로 얼마만큼 일했습니까?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일은 뭐입니까? 요 그래프의 민들비를 했죠. 요 빨간 선만 보는 거예요. 이제 요 빨간 선, 파란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파란 선 지워 놓을까요? 헷갈리니까. 파란 선은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파란 선. 잘 못 지우겠네요. 일단은 요거 한 일은 어디를 구하느냐? 요 넓이 맞습니까? 요 사각형 넓이잖아요. 한 일입니다. 요거는 넓이 못 그리죠. 없죠. 그래프에 밑 넓이 없죠. 그래서 한 일이 0. 이 보입니까? 요거 한 일 이만큼 했다. 요거 곱하 요거 하면 됩니다. 높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얘는 한 일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이 넓이. 그래프 빨간색 밑 넓이. 이해갑니까? 요게 한 일이에요. 이 크기만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구하는 거 없습니다. 크기만 대충. 자, 이 안에 넓이가 요 넓이. 됐습니까? 자, 빨간 화살표 부피가 증가할 때만 여기 한 일이다. 한 일이다. 그러면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은 우리가 이제 따로 배울 건데, 자, 제가 그래프 두 개를 그렸는데, 이거 순환이라고 합니다. 요거 PV는 다 똑같고, 요게 T1, T2, T3 라인이라고 칠게요. 선 다 그려줍니다. T1, T2 라인. 요거 V, 요거 P.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요 A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요게 출발에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갑니다. 요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다시 일로 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일로 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요게 A점, 요게 B점, 요게 C점, D점. 그래서 이 안은 A, B, C 순환입니다. A, B, C 해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A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여기 A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니다. 계속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거는 하나씩 이제 조각 낸 거고 요건 무슨 변화입니까? 등압, 등적, 등압, 등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요거는 뭡니까? 온도 같은 하니까 등온, 등적, 등온, 등적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조각이 돼 가지고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요런 거 말고도 온도 라인 대충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온도는 조금 더 잠시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등 온라인 따라갔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거 A, 요게 B,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C, 요렇게 그리게 됩니다. 어차피 원위치로 돌아오면 전부 다 순환인 거예요. 순환. 요런 걸 전부 다 순환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순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할게요.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 요거 라인 있죠? 요게 순환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는 따로 계산을 할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로 가면서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터 따질게요. 일 했습니까? 했죠. 얼마큼 했죠? 1. 요 밑에 있는 밑넓이만큼 한 거 아십니까? 요만큼. 사각형으로 그려놓을게요. 좀 큰 사각형. 요거 AB 밑에 싹 다 넓이 싹 다. 요거 1 했습니다. 근데 얘가 부피가 증가했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1을 플러스 1을 했죠. 됐나요? 요 넓이, 요 넓이. 그 다음 여기서 1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서 1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서 1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1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서 1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얼마큼? 이 밑에 넓이.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 거죠. 요거. 요 가면서 1을 밑에 넓이 싹 다 오면서 넓이를 하는데 C에서 D 요만큼의 일을 하는데 이 안은 부피가 줄었죠. 요거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요거 1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은 1을 플러스가 더 크죠. 더 크니까 여기서 요거 뺀 만큼 했을 겁니다. 그죠? 요거. 요 안의 넓이. 아시겠습니까? 요 안의 넓이가 한 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나요? 이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여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여기로 가니까 요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반시계로 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부피가 작아졌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이 넓이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순환에서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돈다면 순환이 한 일은 플러스인데 이 안의 넓이와 같다. 하나 더. 자,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맞습니까? 한 일은 뭡니까? 요 안의 넓이다. 끝입니다. 야도 이 안의 넓이다. 끝입니다. 야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 안의 넓이가 한 일이다.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더. 시계 방향으로 보면 한일 0, 한일 플러스, 반시계로 돌면 한일은 마이너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순환에서. 하나 더. 순환은 어차피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온도 변합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변합니다. T 안 변합니다. T 변하지 않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해갑니까? 내부 에너지 안 변하면 T,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왔고 D에서 출발해서 D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여기 순환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 간에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했죠. 변했다가 마지막에 온도가 안 변했다. 결론적으로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1을 플러스로 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순환하면서는 요만큼 플러스로 1을 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세세한 거는 요거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억수로 중요하니까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